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어린이들이 각기 다른 학습의 여정을 거쳐간 개별 프로젝트로서 찰흙으로 집을 만들고 있는 과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기록에서 보면 아이들이 집 만들게 된 목표가 서로 다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 사례는 5살짜리 여자아이인데요. 이 어린이가 만들고 싶어하는 집은요. 예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하트 모양이 나오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뾰족뾰족한 모양이 생각나는 이런 집인데요.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점점 재구성해가면서 풍요로운 집을 계획했어요. 그래서 이제 찰흙으로 이 집을 만들 건데 보이는 면에만 의미를 이렇게 다양하게 집어넣지 이 두꺼운 찰흙을 어떻게 세울 건지는 이 어린이의 목표에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어린이에게 찰흙판을 제공했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을 놓고 송곳으로 가장자리를 뚫어서 오려낸 다음에 벽체와 집을 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의미들을 이렇게 지점토 찰흙을 이용해서 완성해서 만들었는데 대단히 스스로 만족했어요. 다음 어린이는 같은 연령의 5세 어린이인데요. 이 어린이가 만들고 싶어하는 집은 예쁜 새가 날아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고요. 첫 그림에 보면 새가 집 밖에 있죠. 그래서 이제 재구성하면서 집 안으로 새가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좀 더 풍부하게 그려놨어요.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만들 건지 한번 보면은요. 이 어린이는 생각보다 좀 더 목표를 더 높게 바꾸었어요.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요. 그래서 이 집을 세우고 싶었지만 입체로 세우기는 어려웠던지 이 찰흙판의 벽체를 두 겹으로 붙여서 조금 더 두께가 있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붙였죠. 그렇게 해서 앞면에 이렇게 새가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이런 집을 완성했어요. 첫 번째 어린이도 5세 여자아이고 이 두 번째 어린이도 5세 여자아이지만 첫 번째 어린이는 평면으로 만들고서도 충분히 스스로가 만족했지만 이 두 번째 5세 여자아이는 이 집을 세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나름의 전략은 뭐였냐면 판을 조금 더 두껍게 해서 밑면에 두께가 있도록 해서 그 밑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였지만 사실은 납작한 집인 거는 첫 번째 어린이와 마찬가지죠. 이 세 번째는 5세 남자 어린이에요. 이 어린이는 예쁜 토끼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밤에도 토끼가 무섭지 않도록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집이에요. 그래서 첫 그림이었고요. 두 번째 그림에 토끼가 들어와서 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무섭지 않도록 밤에는 이렇게 별님이 빛을 주는 이런 집이에요. 그런데 이 5세 남자아이는 두 5세 여자아이하고 좀 생각이 달랐어요. 벽체를 똑같이 두 개를 오려낸 다음에 밑면을 네모나게 만들고 양쪽 벽체를 세웠어요. 이 남자의 경우는 앞에 봤던 두 여자와는 다르게 이제 입체의 개념이 생겨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런데 이렇게 벽체를 두 개 마주 붙였지만 나머지 두 면을 어떻게 벽체를 만들어서 세워야 될지 계획이 없었죠. 이 어린이가 내놓은 자율적 전략은 이거예요. 판상을 이렇게 모듈 형태로 네모나게 길게 자른 다음에 이 잘라놓은 모듈을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 붙이는 거예요. 판상을 잘라서 올려 붙이다가 힘이 들었는지 그 다음에는 찰흙을 코일로 만들어서 지붕은 코일로 덧대줬어요.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별이나 토끼 이런 모양은 이제 지점토를 이용해서도 꾸몄고요. 그래서 같은 옷세인데도 이 남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집을 입체로 지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납작하게 판으로 만든 두 어린이하고는 학습의 목표가 상당히 높고 다르죠. 그다음에 이제 이 어린이는 7살짜리 어린인데요.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벌써 7세니까 초등학교 2학년 정도잖아요.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겨냥도 형태의 집을 그리고요. 그 다음에 옆면과 윗면을 서로 다르게 해서 각각 평면도를 다르게 집을 계획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집이 좀 더 풍요로워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집이 계획됐고요. 이렇게 입체를 겨냥도 방식으로 이렇게 그리려고 하더라도
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보면 한 4학년 정도의 이런 경연도적 입체 표현이 등장을 해요. 그렇다면 지금 7세면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상당히 발달이 앞서 있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체 두 개를 똑같이 이렇게 마주 세우고요. 그다음에 이 옆면까지 똑같이 사각으로 벽체를 세워서 붙였어요. 그 다음에 지붕은 해결을 못해서 이렇게 코일링을 해서 이렇게 계속 덧붙여가지고 지붕을 완성했어요. 그러면 요 앞에 보았던 옷의 남자아이하고 굉장히 작업 방식이 비슷하죠.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? 이 옷의 남자의 작업 방식은요, 이렇게요. 다른 점이 있다면요, 양쪽 벽체를 세우고 공간을 구성해 간 점에서는 둘이 유사해요. 그러나 이 옷의 남자의 경우는 밑에 벽체에서부터 이렇게 모듈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 나갔는데, 이 7세 여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벽체까지는 네모난 판상으로 붙이고 지붕만 코일로 붙였어요. 그래서 발달 단계가 서로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입체로 집을 만들었어요. 이렇게. 역시 마찬가지로 찰흙으로 집 본체를 만들고 지점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꾸며줬고요.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 찰흙판을 파내서 오히려 새로운 방식의 그 꾸미기가 일어났어요. 그 다음에 이 어린이 8세 어린이죠. 3학년 정도 되는 어린이인데요. 쓸쓸할 때 애롭지 않게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집이래요. 첫 그림이었고요. 의미를 더 부여서 풍요롭게 그린 그림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벽면을 쭉 펼쳐놨을 때 전체 벽면에 어떤 의미가 들어갈 건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린 건데요. 집을 만드는 전략도 놀라웠어요. 판상을 길게 만든 다음에 이걸 도루룩 원통 형태로 만들어서 붙였어요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지붕은요. 코일을 길게 만든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감아 올렸어요. 점점 좁아지도록요.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집이에요. 앞에서 봤을 때는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옆면이고요. 이게 뒷면이에요. 그러면 아까 여기 보면 집 전체 벽면을 한 통에 한 통으로 만들고 여기에 연결되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.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구현된 이 벽체를 볼 수가 있어요. 전략이 앞에 네 어린이보다 훨씬 더 발달해서 작업이 아주 용이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신 것처럼 어린이들마다 학습에 대한 목표가 저마다 다 다르고요. 그 다음에 이걸 이루어내는 그 학습의 여정이나 과정도 저마다 다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획일적인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학습해 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린이들에게 무리가 있는 일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. 이 5가지 사례는 만 5세 3명, 그 다음에 7세 1명, 8세 1명으로 5사례를 연달아 보심으로써 아이들의 이 입체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를 보실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.